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3.7%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2.6% 상승하고 이더리움 1364불.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CME 클로즈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상승 뒤 또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또 상승을 하면서 CME 오픈 월요일 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뉴스나 아니면 하락이나 상승 중이 아닐 때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판다든가 이쪽 부분에서 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결국에는 이 저점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샀다는 얘기죠. 하락하기 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우리의 아파트 대출금, 미국이나 캐나다는 하우스 모기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를 수가 있죠. 물론 고정이자율도 있지만 변동이자율도 있고 또 변동이자율도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액도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것이죠. 금리는 적정선이 되면은 오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지금은 위기 맞습니다. 그동안 큰 위기가 별로 없었죠. 물론 2008년도에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위기가 3번이나 있었다. 이럴 때는 다 지구가 끝날 것 같이 오르지만 또 떨어지면 언제 올랐냐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내린다고 좋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황이라는 친구와 같이 오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자 팀 베이컨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지분 증명 시스템 POS 이더리움 병합을 9월 19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다른 개발자들이 공유했는데 정확한 일정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미 지분증명 시스템에 실행하고 있는 비콘 체인과 병합할 수 있고 이더리움 2.0을 만들어지는 머지는 샤딩을 포함한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계로 설정하고 있어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텔릭 뷰테린에 따르면은 스마트 계약 컨트랙 플랫폼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2차 솔루션을 통해서 결국 초당 10만 건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 검색 엔진 이더스캔에 따르면은 1310만 이상의 이더리움이 159억 달러 이상을 가친 이더리움 2.0의 예치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개별 국가의 연간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결합된 탄소 발자국은 2022년 5월 현재 대부분 유로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를 상쇄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주된 원인이 되는 POW 합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POW 블록체인 기반 토큰들은 특히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녹색 전환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나 ADA 같은 것이 이제 대체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7월에 이더리움은 멀지 테스트넷에 대한 중요한 시험을 완료했고 플랫폼을 POS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데 가까워졌다고 말하면서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이점들이 의심하고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당국이 휘발유 자동차를 금지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어떻게 POW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유형 자산에 눈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방법은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동차 비유에서 POS 지분 증명만이 전기자동차 암호화 버전이며 정책 기반자들의 인센티브를 위한 명백한 그 다음 차세대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22는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테라 루나와 알고리즘 생태계에 대한 최근 몰락 그런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POS와
POW 지분 증명으로서 자동차, 일반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예를 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나 그런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9월 19일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POW를 화석 연료 자동차에 POS를 전기 자동차에 비유를 하는 유럽 중앙은행 연구원의 ECB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POW는 작업 증명이고 POS는 지분 증명인데 전기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작업 증명 POW를 일반 자동차에 비교했고 POS 지분 증명을 전기 자동차에 비교하면서 녹색 전환 정책과 비트코인 투자자 간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유럽 중앙은행 ECB는 엄청난 양의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 및 크립토커런시를 상당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보고서에서 작업 증명 POW 개념이 지구에 대한 위협을 나타내는 프로토콜에 대한 환경의 이야기로 보는 반면에 지분 증명, 이더리움이 하려고 하는 그 POS는 지속 가능 유일한 암호화폐 옵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길게 보면은 어떤 것이 POW인지 어떤 것이 POS 작업 증명인지 지분 증명인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미국 서클사는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현금, 미국 국채로 완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클사의 최신 보고서는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가 준비한 모든 자산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발표에 이어서 나온 것인데요. USDC 스테이블 코인 결제 회사인 서클사는 달러 고정 토큰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준비금이 있다고 분석 발표했습니다. 서클사의 총 준비금은 557억 달러, 즉 55.7 빌리언 달러로 현재 유통되는 550억 USDC 코인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그럼 코인게코에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게코 4위,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두 번째인데 마켓캡에 보면은 550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코인게코 마켓캡에 표시된 55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USDC는 시총 기준으로 네 번째 큰 4위 암호화폐이며 암호화폐 속에서는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자산과 통화 가치에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최근 신뢰성으로 인해서 정치인 규제 기관에 의해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세 번째로 큰 이전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T가 5월에 붕괴된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클사의 보고서에서 보면은 더 이상 상업 어흠, 단기 무담보 채권 증권의 일종인데 이 서비스의 일부를 이제 보유하지 않는다.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USDT 테더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서클사는 작년 7월에 상업 어음 준비금 9%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중에 현금과 미국 국채로 완전히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올해 내용을 보면 6월 30일 현재 421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채권은 9월 20일 이전에 완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 12일이니까 거의 다 끝났고 나머지는 9월 20일까지 끝난다. 그래서 미국 규제기관에 받는 금융기관에 100% 다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낸스 CEO 자오도 GM 팟캐스트에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끝난 후 다른 것에 대한 규제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모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테라, 루나, 테라 UST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 UST
USDT보다 위험성은 높지만 결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인데요. 테라 블록체인의 UST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페그 고정되지 못하고 수십억 달러가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굳건하게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자오는 믿고 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더와 USDC 같은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결코 위험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테라 루나가 실패한다고 해서 전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보다는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테라 루나 사건으로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